오늘은 동국제강 자기소개서 작성법 알아볼 예정입니다. 현재 신입사원과 주니어 사원 함께 모집을 하고 있는데 전형마다 자소서 항목에 좀 차이가 있나요? 네, 일단 이제 동국제약은요, 매년 신입사원 전형, 주니어 전형, 그리고 경력사원 전형으로 매년 이 공채 방식으로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경력사원 채용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소서 항목의 내용이 조금 다른데요. 신입사원과 주니어 사원의 전형은 동일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이어서 이제 하반기도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두 전형을 중심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소서 항목들을 살펴보기 전에 각 기업별로 자소서의 특징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동국제강의 자소서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에 이제 신입사원 전형과 주니어 전형에서 모집하고 있는 직무가 15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직무와 상관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이제 제시가 되었고요. 총 3개의 항목이고 각 항목당 분량이 700자입니다. 뭐 항목 수라든지 분량은 제가 생각하기에 좀 적당해 보이는데요. 일단 자소서 항목이 이렇게 수년째 똑같은 회사가 있고 바뀌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동국제강은 어떤가요? 변화를 좀 좋아하는 기업인 것 같아요. 네. 동국제강 자소서는 매년 이렇게 이제 상반기, 하반기에도 변화가 있었고요. 한두 개 항목이 계속 이제 변화를 주었었습니다. 주로 이제 공통 역량을 보는 그 항목들이 변화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남다른 관점에서 문제 해결을 잘한 경험이 무엇이냐, 관심 있는 이슈가 무엇이고 지원자의 견해는 무엇이냐, 이렇게 묻거나 아니면 변화, 몰입, 뭐 소통, 이렇게 핵심 가치에 관해서 관련된 경험을 묻는 공통 역량 방식으로 이제 변화가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랬는데요.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는 조금 더 직무 역량에 집중을 해서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집 공고를 보면 이제 동국제강에서 아예 직무 소개 페이지 링크를 따로 제시를 해놓고 있고요. 그리고 항목에도 직무 역량과 관련된 항목이 아예 이렇게 딱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매번 변화를 좀 좋아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자소서가 더 까다롭지 않을까 조금 우려가 되긴 합니다. 자소서 조금 간략하게 먼저 짚어주세요. 네, 그러면 핵심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번 항목은요. 계속 이제 유지되어 왔던 단골 항목입니다. 단골 주제이기 때문에 계속 몇 년째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요 내용을 이제 언뜻 보면은 가치관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지만 저는 이거를 이제 태도적인 역량으로 좀 접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줄 그으신다면 일단 1번에는요. 영화, 그리고 책 속 인물, 그리고 성장 배경, 성격, 행동 여기에 밑줄을 좀 그어주시고요. 여기에서는 개인의 특성 그리고 태도가 어떤 것인지 묻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업무에 요구되는 태도로 접근을 해서 역량 A, 여기서 A는 애티튜드입니다. 그래서 역량 A라고 메모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2번으로 넘어가서요. 이 2번이 이제 올해부터 적용된 항목이에요. 그래서 담당자가 갖춰야 할 자세와 역량에 밑줄 그어주시고요. 강점에 밑줄을 그어주세요. 이거는 이제 직무 역량을 종합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메모를 하실 때는 역량 KSA, knowledge, skill, attitude 해서 KSA로 메모를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3번은요, 이번에 이제 하반기에 새롭게 적용된 항목입니다. 조금 이제 놀라우실 텐데, 그 목표 달성을 묻고 있어요. 올해 목표. 그래서 목표 달성에 밑줄을 그어주시고요. 여기에 이제 메모를 하실 때는 역량 KS라고만 적어주세요. knowledge, 스킬에 대해서만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은 첫 번째 항목은 역량 A, 그리고 두 번째는 역량 KSA. 그리고 세 번째 항목은 역량 KS이기 때문에 총 이 세 문장이 그 세 문항이 모두 직무 역량에 좀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식, 기술, 태도라는 이 역량 키워드를 뽑아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역량을 소재로 써야 할지 미리미리 좀 알아둬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우선 그래서 우리가 이 직무 소개서를 좀 잘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원하는 직무가 어떤 내용인지 잘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동국제강 같이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직무기술사가 따로 되어 있지 않고 직무 소개와 이제 본인의 노력으로 좀 직무기술서를 좀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직무 소개에 공식적으로 제시된 그 직무 소개 페이지를 먼저 마스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제가 이따 작성 팁에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직무 소개 페이지와 핵심 가치를 좀 같이 먼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자소서 항목을 하나씩 뜯어보는 시간을 가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1번 항목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원자 본인이 본 영화나 읽은 책 속 인물 중
자신과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인물은 누구이며 성장 배경, 성격, 행동 등 어떤 점에서 비슷하다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책 속 인물을 정해봐라. 저는 처음 접하는 주제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이런 경우가 좀 종종 있습니다. 이제 일단은 뭐 인성 면접 같은 경우에는 책이나 영화와 관련해서 이제 질문을 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최근에 읽었던 책 혹은 최근에 봤던 영화는 무엇이냐, 혹은 뭐 최근에 책을 몇 권이나 읽었느냐,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하는데요. 이럴 때는 좀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인재, 책을 얼마나 읽는지 이걸 평가하기 위해서 좀 물어봤었습니다. 한때 이제 인문학적인 소양을 가진 인재가 정말 인재다라는 열풍이 불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과 좀 비슷하게 인생 책이 무엇이냐,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무엇이냐, 인생 영화가 무엇이냐, 그게 왜 감명 깊었느냐,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원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 개인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유도 질문이고, 이것이 이제 메타포 기법을 쓴 거죠. 그래서 당신의 가치관이 무엇이고 성격이 무엇이냐 이렇게 콕 직접적으로 찍어서 물어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그 책 속이나 작품 속에 있는 인물을 빗대어서 물어보는 거죠. 이것을 대답하는 그 대답을 좀 들어보면은, 이 대답을 통해서 이 지원자가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선순위와 가치를 이제 투영해서 반영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고, 또 어떤 성격이나 행동에서 특히 공감하거나 특히 이렇게 좀 동경하거나 그런 행동들을, 내용들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개인적인 이제 개인의 성향과 그리고 업무에 도움이 되는 그런 태도들을 좀 유추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실존 인물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일단은 실존 인물은 뭐 이제 뭐 아버지 어머니를 좀 많이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뭐 여기 회장님, 뭐 동국제강 회장님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뭔가 선입견이 먼저 생겨버리거나 혹은 이제 끼워 맞추는 그런 대답을 좀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허구에 없는 인물을 통해서 하다 보면은 진짜 그 사람의 어떤 가치나 행동 뭐 이런 특성들을 그대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답을 통해서 이제 조직 적합성에 대한 이런 성향을 보여줄 수도 있고요. 직무 역량 이런 태도를 좀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에서 동국제강의 이제 핵심 가치에 매칭되는 것을 하나 써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지원하는 그런 직무가 각각 있을 텐데, 뭐 마케팅, 영업, 생산, 생산관리, 안전, 환경 이렇게 각각 있을 텐데, 거기에서 요구하는 업무 태도를 좀 해서 그 하나 뽑아서 해도 되고요. 그리고 더 좋은 거라면은 이제 두 개가 중첩되는 걸로 하면 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일단은 동국제강의 핵심 가치를 알아야 되고, 또 직무에서 요구하는 태도 두 가지는 확실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처럼 두 개를 좀 잘 섞을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은 답변이 될 것 같은데,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요. 네, 이거를 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전에 역량을 좀 뽑는 그런 표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동국제강의 핵심 가치 5개가 있거든요. 그 안에다가 요 그룹을 해놓는 거예요. 소통, 몰입, 협력, 열정, 변화. 이게 이제 동국제강의 핵심 가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생산관리 직무에 요구되는 태도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생산관리에서 이제 요구되는 업무 태도가 성실, 소통, 열정, 문제 해결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핵심 가치와 생산 직무의 업무 태도 중에서 중첩되는 것을 찾으면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교집합으로 이제 포함이 되는 것이 소통과 열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핵심 가치에 해당되는 것이 조직 적합성, 그리고 생산관리의 업무 태도가 직무 역량이기 때문에 이 공통과 직무 역량을 모두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교집합 안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이렇게 두 가지 공통 역량과 직무 역량에 중복되는 걸 먼저 하나 꼽아보시고요. 중복되는 게 없다. 내가 성격이 아닌데 내가 이런 성격이다라고 이제 거짓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면접에서도 꼭꼬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뭐 후속 질문 이런 걸로도 이제 들통이 나고, 또 내가 아닌 것을 이제 이렇게 가식적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중첩되는 거를 먼저 보시고, 없다면 이제 업무 태도에서 있는지 한번 보시고, 그래도 없다면 이제 조직 적합성 안에서 골라 보시는 걸로 저는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구성을 할 때는 오레오 법칙에 구성에 맞춰서 하시면 훨씬 좀 수월하실 겁니다. 제가 오레오를 우유에 찍어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너무 맛있어요. 방금 오레오 법칙이라고 하시자마자 제가 밑에 보다가 이렇게 번쩍 이렇게 머리 들었거든요. 이 오레오 법칙 과연 어떤 법칙인가요?
네, 이 오레오 법칙이 논리적인 말하기 그리고 이제 토론이나 PT 면접에서 아이디어 말을 할 때 좀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제 법칙입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레오는 이제 앞에 약자를 따서 오레오라고 명칭을 지은 건데요. 첫 번째 O는 오피니언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나의 의견이나 생각을 먼저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R은 reason,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건데요. 보통은 내 생각에 이렇고 그 이유가 이렇다까지는 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설득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에비던스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E는 에비던스고요. 여기에서는 뭐 팩트, 선례 혹은 나의 경험들을 곁들여서 이제 근거로 제시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O는 다시 한번 의견과 생각을 정리하는 것으로 이제 강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교통사고를 줄이는 방법, 아이디어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라고 했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첫 번째 O에서는 저는 이 횡단보도 바닥에 점등 기능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사람들이 그 핸드폰을 보면서 시선이 아래로 가기 때문에 스몬비 쪽이 증가하고 그래서 교통사고가 많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유를 좀 들고요. 그래서 근거를 들 때 실제로 선례가 있죠. 독일이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그런 효율성이 좀 입증됐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점등 기능을 설치하는 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네, 논리적인 말하는 방법으로 오레오 법칙을 또 최 대표님이 이렇게 또 만들어 주셨습니다. 혹시 오레오 좋아하시나요? 네, 좋아합니다. 갑자기 궁금했고요. 자, 이렇게 법칙에 따라서 1번 항목 좀 어떻게 구성하면 될까요? 네, 그래서 오레오 법칙에 따라서 제가 구성을 조금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소제목의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목은 20자 정도 확보를 해두시고요. 그리고 오레오 구성은 이제 680자로 잘 구성을 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이제 의견에서는 그 허구 속의 인물, 그 허구의 인물을 얘기를 해야 돼서 나는 어떤 작품 혹은 이런 영화나 책을 읽었는데 그 중에 어떤 인물이 나와 비슷하다라는 그 주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유를 얘기를 할 때에는 특히 그 인물의 어떤 그 도전 정신과 아니면 이런 변화를 추구하는 이런 리더십을 추구하는 이런 성향이 나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라고 이유를 얘기를 해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 에비던스를 얘기할 때는 실제로 저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팀원들을 이끌고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해서 좋은 성과가 난 경험이 있습니다 라는 그런 관련된 에비던스를 추가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작품 속에 어떤 인물이 저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런 강점을 좀 잘 발휘해보고 싶습니다라고 마무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이제 논리적인 말하기 기법으로 이제 오레오 법칙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비중으로 조금 중요한 부분을 따지자면 여기에 이제 이 부분, 에비던스 부분에 내가 정말 이러한 성향을 가졌다라는 거를 좀 충실히 작성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레오 법칙에 따라서 1번 항목 한번 구성을 해봤는데 우리 2번 항목은 또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지원 직무 관련 담당자가 반드시 갖춰야 할 자세와 역량에 대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 지원자 본인은 어떠한 강점이 있는지도 함께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강점, 장점을 한번 적어봐라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볼까요? 네, 여기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제 지원하는 직무의 내용, 아까 전에 이제 요구되는 KSA를 좀 잘 정리를 해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직무에서 요구되는 역량이 지식기술 태도가 무엇이고 나의 강점이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적임자다라는 방식으로 잘 나를 어필해야 되는 그런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두세 가지의 특정 사례를 쓰기에는 분량이 너무 이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스타르 기법에 맞지 않고요. 그래서 오레오 기법에 똑같이 적용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목 20자 정도로 확보를 해두시고요. 그리고 오레오 법칙 구성법으로 680자 정도를 구성을 하실 텐데요. 첫 번째 의견, 제가 지원한 이런 생산 직무가
혹은 영업 직무가 여기에 핵심 역량으로는 중요한 것이 이렇게 3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80자 정도 구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2갈씩으로 핵심만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그 역량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는데 100자 정도 할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왜 필요하냐면 영업을 할 때, 마케팅을 할 때 이런 업무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런 뭐 책임감 혹은 도전정신, 변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좀 얘기를 해주시고요. 중요한 부분 이제 에비던스 이 부분에서는 직무 역량과 관련된 나의 강점도 뭐 변화라는 걸 소개했다면 저의 장점도 변화다라는 것과 관련된 얘기들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험과 관련된 거를 이제 400자 정도를 해주시는데 이 부분은 지식, 기술, 태도에서 조합으로 나의 역량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하나만 어필하는 것은 좀 다소 약해요. 그래서 한 3가지 정도로 저는 좀 함축해서 정리를 좀 어필을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의견 마무리로 내가 이런 강점을 가졌기 때문에 지원한 이 직무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다라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소재는 또 우리가 이제 직무 역량에서 지식, 기술, 태도에 해당되는 거를 이제 포함하라고 했으니까요. 일단은 직무 관련된 지식이나 이 철강 산업에 대한 지식, 그리고 가전 제품에 대한 뭐 지식 이런 게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격증과 관련돼서 그리고 일 경험이나 과제 경험 아니면 공모전 대회 경험이나 아니면은 기타 모임 활동에서도 내가 이런 성향을 드러낼 수 있다면은 좀 여기서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기 전에는 가장 중요한 거 직무 기술서를 이제 본인이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네. 아무래도 직무 분석을 특히나 뭐 직장 경험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주니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접근하기 좀 어렵거든요. 네. 직무 분석 방법을 전반적으로 좀 짚어주시면요. 네, 일단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간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신입사원과 주니어 사원의 공통적인 직무 분야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좀 가장 많이 포션이 있고 많이 지원을 하는 영업 직무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급 그 품목에 따라서 영업팀을 나누게 되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후판을 판다 그러면 후판 영업팀, 현강을 판다 그러면 현강 영업팀, 그리고 본강을 판다 그러면 본강 영업팀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제 공개해준 직무기술서 링크를 좀 따라서 들어가 보면은 앱스틸 영업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내용 안에 앱스틸을 판매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앱스틸 영업팀의 어떤 직무 소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페이지에서 제시한 그 내용과 그리고 좀 영업 직무에 필요한 내용들을 조금 보완하셔서 만드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이제 담당 업무 그러면은 이 영업 직무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앱스틸이라는 게 이제 동국제강의 이제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컬러 강판 중에 하나인 이제 브랜드를 얘기하는데 이거를 판매하는 거고 신규 고객을 발굴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 영업 직무다. 크게 4개로 좀 정리를 해보면은 영업 관리, 가전 고객사, 이제 가전 보면 뭐 에어컨 그리고 뭐 오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겉에다가 이제 컬러를 입힌 강판으로 이제 디자인 요소를 넣은 그런 것들을 파는 거거든요. 소재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가전 고객사에게 영업을 하고 판매 관리를 하는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전업계사에서 가전회사에서 이런 동향을 파악하거나 혹은 이런 디자인으로 해주세요라는 요구들이 있을 때 신제품 개발에 참여를 하는 업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품질에 대하거나 아니면 어떤 처리 유통 과정에서도 불만이 있을 텐데 내 담당 고객에 대한 클레임 처리하는 업무가 있고 기타 뭐 서류 작성이나 이제 매출 관리, 뭐 동향 조사 이런 업무들을 제반 업무들이 있습니다. 이어서 그러면은 이런 직무들을 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가 무엇인지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우선 이제 가전과 또 컬러 강판이 무엇인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좀 차별화돼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가전 제품과 컬러 강판에 대한 이해 필수적으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출 관리, 판매 관리 이런 거가 있으니까 기초 회계, 원가 대비 얼마나 이제 우리가 매출을 올려야 되느냐. 기초 회계 지식 그리고 이제 해외 영업이기 때문에 무역 지식, 계약 관련 지식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외 시장 30개국에 100여 개의 가전회사가 고객이라고 하니까요. 이 고객 리스트, 이 고객에 대한 특성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노을리즈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스킬로 넘어가서요. 그 다음에 이제 대인관계 능력을 보면은 대인관계 고객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그 일도 필요하지만 신규 고객을 발굴하고 유치해야 되거든요. 그런 능력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산 처리해야 되니까 이제 컴퓨터 활용 능력, 뭐 이제 우리는 전자결제나 전자계약 이런 문서들도 하니까 컴퓨터 활용 능력 요구되고, 그 다음에 의사소통, 이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협상도 해야 되고 제안도 해야 되고 어떤 설득도 해야 되고, 그리고 클레임과 컴플레인을 구분해서 또 처리하는 능력도 필요하죠. 게다가 이제 해외 영업이니까 외국어 능력, 영어가 필수고요. 그 기타 언어도 필수인데 그 기타 언어는 필수는 아니지만 하면은 우대를 받을 수 있고요. 특히 이 직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힌디어, 그러니까 인도에서 우리가 이제 일을 할 사람을 뽑기 때문에 인도어를 잘한다면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석력이 굉장히 중요한 또 능력 중에 하나가 될 텐데, 매출 분석해야 되고 해외 시장이나 고객 동향 파악해야 되고 고객의 요구도 분석을 해야 되고요. 문제도 분석해서 바로바로 처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이 일을 하는데 요구되는 업무 태도가 어떤 것이 있느냐? 긍정적인 어떤 마인드로 매사에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되고,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가져야 된다. 활동적인 성향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신시장을 개척을 해야 되는 어떤 도전 정신,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또 이 딜이 항상 간단하게 짧게 끝나지가 않습니다. 개발하는 것도 그렇고 고객을 유치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끈기를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성향 필요하고요. 그때그때 어떤 센스를 발휘하거나 대처하는 민첩성,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영업 직무를 좀 제가 예시로 드렸지만은, 다른 본인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원하는 직무들도 이렇게 담당 업무가 무엇이고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가 무엇인지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고요. 여기에서 나와 연결되는 역량을, 대표 역량 한 3개 정도 꼽아보시고, 나도 이런 역량을 갖추고 있다 해서 관련된 경험을 간략하게 어필해보는 거,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네, 이렇게 2번 항목까지 살펴봤는데요. 벌써 마지막 3번째 항목입니다. 지난주에 SK하이닉스 자소서 대장정을 보내고 났더니 오늘 굉장히 시간이 빠르게 찾아온 것 같아요. 3번 항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21년 한 해 본인이 세운 목표 중 하나를 선정하여 목표 달성을 위한 아이디어 및 실행 과정, 목표 달성 현황, 향후 계획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는 학업, 업무, 취미, 자기개발 등 제한이 없고요. 700자로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목표 달성에 대해 묻고 있는데 이번 항목은 어떻게 접근해 볼까요? 네, 이번에 이제 하반기부터 새로 생긴 항목인데 사실 지금 이제 2021년에 목표 달성을 묻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들 당황하실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지금 올해 세운 계획 잘 하고 계시나요? 이렇게 물으면 지금 두 분도 지금 고개를 덜레덜레 하고 계신데 네. 약간 당황스럽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지원자분들도 이 3번이 참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이제 기존과 그렇게 흐름이 많이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를 이제 아실 수가 있어요. 일단은 이제 처음에 당황스러운 거는 올해 목표가 뭐였지? 내가 어떤 목표를 세웠지를 좀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그걸 어디까지 했는지 체크하는 그런 행동들을 해야 되니까 좀 당황스러운 건데요. 기존에 그 제시됐던 항목들과 조금 비슷해요. 핵심 가치 중에서 이제 5개가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3개가 목표 달성과 관련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 제가 소개를 드리면요. 이제 몰입이라는 핵심 가치에는 조직의 목표 및 개인별 역량을 명확히 이해하며 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집중한다 라는 가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 핵심 가치 중에서 나에게 가장 부합하는 가치를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봐라, 이런 항목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째가 열정이라는 가치가 있는데요. 이 가치는 목표 달성 및 그리고 문제 해결에 대한 강한 집념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한다라는 가치예요. 그래서 목표 달성과도 또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3번째 변화라는 가치는 새로운 시도와 전문가가 되기 위한 배움을 멈추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 개발,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려고 노력한다. 이런 측면에서 이것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 달성 소재와 관련해서 좀 이제 소재가 제한이 없다고는 나와 있지만, 여기서 이제 묻는 게 향후 계획도 묻고 있거든요. 목표가 무엇이고 언제까지 달성했고 향후 계획은 어떠한가까지 묻기 때문에 내가 단순히 여기서 이제
꾸준히 취미생활을 하겠다 이렇게 쓰기엔 되게 곤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미생활도 괜찮다고 했지만 내가 즐기겠다 앞으로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내가 취미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소재를 조금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은 학업 그리고 업무에 대한 어떤 목표가 있을 거고 자기 개발 요 중에서 좀 찾는 것이 가장 적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직무 역량 개발을 위해서 내가 몰입을 한 경험, 열정을 발휘한 경험, 변화를 시도한 경험 이런 걸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역량 KS라고 제가 메모를 해달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지식과 기술에 해당되는 그런 경험을 하나 매칭을 시키시면은 적절한 소재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3번 구성법도 알아보고 싶은데요. 역시 오레오 법칙을 쓰면 될까요? 네. 앞에 1번, 2번은 오레오 법칙이 좀 잘 맞았는데요. 이 3번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경험을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스타르 기법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스타르 기법에 하신다면은 제목 20자 정도 확보를 해두시고요. 내용은 스타르 기법으로 680자를 해주실 텐데요. 우선 상황에서 내가 올해 목표가 무엇이었고 이 목표를 왜 세웠다라는 이유까지 써주시는 것을 이제 시츄에이션 상황 부분에다가 써주시고요. 두 번째 이제 태스크 T 과제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내가 학습을 하고 어떤 주제를 개발을 할 것인가 이것이 주요 내용이기 때문에 지식 기술 그리고 이제 자기 개발 중에서 어떤 것인지를 써주시는 게 이제 T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A 행동 부분에서는 아이디어 내가 이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내가 실행을 했는지 행동 중심으로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R 리절트에서는 목표 달성 현황 여태까지 어느 정도까지 마무리가 됐다 혹은 어느 정도까지 성과가 나왔다라는 거를 이제 표현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그 리얼라이제이션, 깨달은 부분에서는 내가 이 목표와 달성 과정 그리고 어느 정도 성과들을 통해서 내가 배운 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향후에 이 계획이 무엇이다라고 써주시는 것을 이제 두 번째 R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뭐 다양한 거를 써주시기보다는 하나의 소재로 좀 집중적으로 경험을 써주시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K 부분에 그러니까 지식, 노리지에 해당되는 부분에는 전공 수업을 쓰시거나 아니면 이제 직무 교육 이런 걸 쓰셔도 되고요. 외국어 학습, 뭐 그리고 자격증은 이제 스킬 부분으로 집중해서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뭐 현장 실습을 다녀왔다, 혹은 인턴을 짧게 경험을 했다. 그 외에 뭐 학부생, 연구생, 실험 인턴이나 뭐 다른 경험을 했다. 이런 것들은 경험, 스킬 부분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구성을 제안을 드리자면은 제가 여기서 밑줄 그었던 표시했던 부분이 자소서 항목에서 제시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구성을 좀 제가 해놓은 거고요. 신입 사원이 아니라 이제 주니어 사원은 재학생이기 때문에 전공 수업 중에 이렇게 하나를 꼽아도 소재가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신입 사원의 경우 기졸업자라고 한다면은 전공 수업을 쓸 수 있는 소재가 없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이번 상반기 내용만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제 직무 교육, 그다음에 산업의 이슈, 혹은 이제 그런 외국어 학습이나 뭐 자격증 이런 것들, 그리고 일과 관련돼서 경험을 쓰시는 거, 그런 부분으로 좀 찾아보셔도 되고요. 정 없으시다면 이제 자기개발 소개 중에서 자기개발 중에서 이제 체력 관리 이런 걸 하셔도 되고, 시사상식이라든지 뭐 독서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하셔도 됩니다. 지금 보면 가이드에는 특별히 소재 제한이 없다라고 하셨지만 쌤께서 말씀해 주신 게 아무래도 그냥 취미생활에 쓰기에는 다소 소재로 부적합하다라고 하셨거든요. 이외에 좀 우리가 주의하면 좋을 법한 소재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목표 달성 소재로 하실 때에는 목표가 분명하게 내가 자발적으로 설정을 해야 돼요. 누가 이제 지시를 하거나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걸 이제 목표를 설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가 분명한 소재를 써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 소재가 중간에 경과나 성과를 좀 나타낼 수 있느냐, 그리고 향후에 그런 계획까지 쓸 수 있느냐, 이렇게 적당한 소재를 써야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즐기던 어떤 취미 활동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지금 성과가 나지 않는 취업 준비라든지 혹은 이렇게 다이어트, 금연, 그리고 게임 레벨을 올린다, 이런 것들은 좀 이 소재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소재는 좀 반드시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자소서 항목들 다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시면요. 네, 올해 이제 철강 산업의 이슈가 굉장히 좀 이렇게 활발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산업 이슈들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그리고 특히 하반기부터 직무 역량에 집중해서 보기 때문에 이런 직무 디테일 공부하시는 거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인기 많은 기업이다 보니까 재취업 준비하시는, 재지원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전형이 지난 전형과 달라졌다는 거, 그래서 패턴 꼭 확인하시고 직무 어필 잘 하시길 바랍니다.